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당초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공화당이 간신히 이기는 것 같더니 이제는 연방 상하원 모두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애리조나를 이긴 데 이어서 네바다에서도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음 달 조지아 결선 투표와 관계없이 민주당 상원 다수당 지위 유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연방 하원도 공화당이 211석에서 정체가 된 채 과반수 218석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또 계속 의석을 추가하면서 203석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적 역전 드라마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화폐 거래소인 이 FTX가 본격적으로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FTX 창업주이자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그동안의 행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간선거 상황이 예상외로 아주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선거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공화당의 대승을 점쳤는데요. 그런데 중간선거 투표가 끝난 후에는 공화당의 신승 내지는 연방상하원 나눠갖기로 예측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여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다. 이런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상이었는데 처음에는 당초 그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났을 때는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9석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조지아 결선 투표가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어요. 근데 연방 상하원 모두 경합주 개표가 진행될수록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뭐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중간 선거 이전보다 더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50대 49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조지아주 결선 투표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면 51대 49 오히려 한석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 메인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사건건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좀 민주당의 어떤 그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걸 방해했는데 51대 49가 되면 조맨신 상원의원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제는 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설득 안 해도 돼요. 그래도 50대 50이 되면서 캐스팅 보트에 의해서 부통령 캐스팅 보트에 의해서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유리해질 것 같은 게 민주당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지아까지 이기면 더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고요. 공화당은 이미 조지아를 이겨봐야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은 투표 의욕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조지아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방하원도 좀 오리무중입니다. 공화당이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근데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게 글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긴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주지사 민주당이 중간 선거 이전보다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공화당과 격차를 많이 좁혔고요. 중간 선거 이전에는 공화당 주지사가 많았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더 늘어나면서 좁혔고 일부 핵심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했던 주의회를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일부 핵심주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압승, 공화당의 참패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이 이렇게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고전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크게 따져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낙태권 문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 입장에서 매우 유리했던 선거 판세였습니다. 경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금리 인상 계속하다 보니까 경기 위축, 경기 침체가 되고 이래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급락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어부지리로 받아먹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먹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책, 경제를 좀 위축시키는 정책이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공화당을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번에 좀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낙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죠. 로우 vs 웨이드를 이제 뒤집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근데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더 기세를 올렸죠.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앞다퉈서 낙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섰는데 이게 유권자들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권 관련 이슈에서는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투표 이 결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모든 거의 그 다수의 유권자들이 진보건 보수건 다수의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이런 낙태권 폐지 이런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의 완전히 외면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들 친트럼프 인사들이 중간 선거에서 대거 낙선했는데 이 친트럼프 인사들이 출마한 지역이 대부분 경합주였어요. 경합주. 그래서 이 친트럼프파 인사들의 부진이 결국은 공화당이 이번에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모두 지금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요한 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인사들이 대거 낙선한 것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이 친트럼프파 인사들이 나간 지역이 대부분 경합주였습니다. 경합주였는데 경합주 민심이 어떻다는 게 여실히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화당 모습으로는 앞으로 2024 대선도 그렇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우세한 주,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서로 가져가겠지만 그 외에 경합주에서 좀 공화당이 민주당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 유권자들의 어떤 메시지라는 걸 공화당이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물론 비호감도 굉장히 지금 높아졌고요. 지난해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폭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소통했는데 아시다시피 무기한 그 영구 정지죠. 영구 정지 그 징계를 당하면서 유권자들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다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을 접할 수 없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합쳐져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패배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번 선거에 많이 내보냈던 그렇죠. 거예요? 그게 궁금하죠. 예. 공화당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 먹혔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6월 예비 선거에서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본 선거고요. 6월 예비 선거에서 결승전에 나갈 선수들을 뽑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민주당 그러니까 6월 예비 선거 때 캠페인을 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임했어요. 경합주에서 공화당에서 이제 친트럼프 반트럼프 인사들이 이제 다툼을 벌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쪽이 친트럼프를 밀어준 거죠. 근데 민주당이 대놓고 밀어주면 또 공화당 쪽에서 좀 민주당이 저 사람을 밀어주네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영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 TV 광고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이 후보들을 밀어주고 또 반트럼프 인사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광고를 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게 민주당 광고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굉장히 좀 내용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경합주에서는 사실은 작은 표차가 승부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경합주에서 친트럼프 인사들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짰고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죄송합니다. 경합주에서는 거의 지금 안에 공기가 좀 건조합니다. 굉장히 건조하네요. 네. 좀 숨쉬기가 어렵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경합주에서는 그래서 친트럼프 인사들이 반 트럼프 인사들을 대거 물리쳤고 여기에는 민주당의 전략이 상당수 먹혔다. 이렇게 결국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역시 핵심이고 2024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나가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역선택이 결국 먹혀들었던 거고 그만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냉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어젠다에서도 밀렸고 인물에서도 밀렸고 둘 다 밀린 거예요. 예, 밀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젠다는 죄송합니다. 어젠다는 낙태가 중요한데요. 낙태금지법 같은 시대착오적인 걸 전면에 내세우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유권자들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켄터키주와 몬태나주. 미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주예요. 켄터키주와 몬태나주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 낙태금지법이 주민 발의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보수적인 주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 낙태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좀 부결이 됐죠. 이 몬태나와 켄터키 유권자들조차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조차도 낙태금지법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건 보수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를 벗어난 문제다. 이건 정치 성향 차이를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낙태금지법 같은 거를 전면에 들고 나오는 공화당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정부가 낙태를 못하게 막겠다? 이게 좀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공화당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정당인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형편없는 친트럼프 인사들까지 공화당 후보로 나서니까 유권자들이 싫어도 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찍어야지. 미국은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싫으면 그냥 민주당 찍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미치 메코든 공화당 연방상하 원내대표가 그걸 인정했어요. 이번 선거 중간 선거는 전략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밀렸다. 그래서 미치 메코넬조차도 시인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권자들 반감이 이 정도로 강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번에는 공화당의 참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을 또 발굴해야 하고 노선도 어느 정도 좀 변경을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낙태금지법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전략을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니 누가 지금 정당 선택하는데 낙태금지법을 내세우는 정당을 보고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낙태금지법 같은 거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니까 그런 당에 내 한 표를 던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공화당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모든 걸 떠나서 나이가 이미 70대 후반이고 너무 나이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뱉어내는 말들도 예전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싫어하던 사람들은 계속 싫어하고 이러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은 이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 문제는 연령은 젊지만 드센티스 주지사가 대단히 보수적이고 강성형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죠. 낙태금지법 같은 거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드센티스 주지사가 전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드센티스 주지사보다도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드센티스는 이름만 다르고 외모만 다르고 나이가 좀 젊다 뿐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예요. 물론 드센티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는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공화당이 건강한 보수 정당이 돼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극보수적인 스탠스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다. 정부가 낙태 금지하는 나라는 지금 글쎄요. 몇 나라나 될까요? 그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금지한다?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 FTX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일 좀 전해드려요. 네, 이게 FTX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이 때문에. 낙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의 표가 많이 돌아섰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아까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정부가 법으로 이렇게 낙태 못하게 막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알아서 개인이 또 가정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 이걸 정부나 국가가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공화당이 뭔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주당과 이제 싸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좀 잠시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드는데요. 뭐 네. 민주당 전략에 말려들었죠. 공화당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